대통령실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무게를 가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오늘까지 지난 187일 4,488시간 동안 국민의 일상회복과 국가 정상화에 전력 투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성장과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의 여정은 정상화와 함께 국정운영 전반을 일대 쇄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국가 운영 전반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네, 어제였죠. 대통령실이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외교, 경제 등 분야별 성과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이 대통령실 3실장이 이 성과 간담회를 통해서 정부와 대통령실의 정책 이행 현황 그리고 내년의 방향성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 간담회 자세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이번에 좀 이례적인 게 대통령실의 3실장이 나서서 각 분야별로 이 성과에 대한 것들을 이제 국민 보고대회 형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이번에 성과 간담회 어떤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 취지 같은 것들 좀 함께 좀 이야기해 주시죠. 맞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첫 이제 이 6개월을 지나고 난 다음 반기 성과에 대해서 중간 점검하고 그리고 향후 어떤 이제 국정 방향 제시라는 데에 대해서는 비슷합니다. 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이 한번 했고요. 이걸 다시 한번 3실장이 받아서 기자들한테 상세하게 전하는 포맷은 좀 예전과는 좀 그렇죠. 다른데요. 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번 간담회가 단순히 자평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숫자로 증명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가장 먼저 이제 경제 분야에서는 아마 모든 분들이 체감하실 겁니다. 코로나 이후 굉장히 길어진 내수 침체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웠는데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좀 컸습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과 그리고 이제 비상경제 점검 TFT를 가동하면서 네. 그야말로 이제 침체됐던 소비와 내수가 좀 살아났다라는 것. 이게 아마 1분기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마이너스 성장이었거든요. 근데 3분기 들어서 깜짝 성장할 정도로 성장세가 지금 급반등했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걱정했던 수출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연간 한 이 정도라면 7천억 달러라는 어떤 새로운 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역사상 최대치죠? 맞습니다. 여기다 외교와 안보 분야도 만만치 않은데요. 아마 G7A부터 시작을 해서 APEC, 유엔 총회부터 시작을 해서 이어져 왔던 이제 다자 외교를 복원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 이번 간담회는 국가 정상화라는 기치 아래 이제 6개월 동안 추진해왔던 모든 정책들을 이제 정리하고 특히 2026년이 중요하거든요. 2026년이 도약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서 정부의 국정 방향을 국민들께 보다 더 상세하게 전달하는 자리다라는 자리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대통령실 3실장 중에서 먼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또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첫 6개월 민생 경제 회복의
포커스를 맞췄다, 최선을 다했다, 집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부터 시작을 해보죠. 소장님, 민생 경제 회복, 정부의 노력들, 그간의 뭐 성과들까지도 함께 정리해 주신다면요. 맞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가장 공을 들였다는 게 이제 민생 회복이라는 게 이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취임하자마자 대통령 1위 지시로 비상경제 점검 TF 가동을 지시를 했고요. 곧바로 신속한 추경을 집행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1차, 2차에 거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을 했고요. 이외에도 뭐 문화 소비 쿠폰, 지역 관광 행사와 같은 다양한 내수 진작책을 동시에 투입을 하면서 그동안 얼어붙었던 이제 소비 심리가 되살아났고요. 실제로 소상공인들 입에서 손님이 눈에 띄게 좀 늘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현장 반응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은 이제 실물 경제 지표로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보면 올해 1분기 마이너스 0.2% 역성장했었죠. 이 마이너스 성장률이 3분기에는 플러스 1.3%로 깜짝 이제 급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뭐 생산, 소비, 투자 이걸 이제 세 가지가 트리플 동시에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도 회복되고 있는데요. 최근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소비 심리가 앞으로 둔화되기보다는 개선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고 또 금융시장도 좋습니다. 금융시장도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아우러지면서 지금 코스피 4천 시대를 열었습니다. 4천 돌파. 맞습니다. 4,200까지 찍었고 지금 잠시 4천선에서 숨고르게 하고 있지만 향후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마 트럼프의 어떤 이제 행정부의 고율의 관세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수출은 깜짝이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8% 넘게 늘었습니다. 월간 61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로라면 올해 전체 수출이 7천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아마 이제 제조업 분야에도 좀 훈풍이 부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낳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쉽다. 2% 아쉽다라는 게 물가라든가 금리라든가 그리고 이제 집값. 맞습니다. 소상공인의 회복에도 약간 좀 격차가 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집값 같은 것들이 아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남은 이 기간 동안 좀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여러분도 예상을 하셨겠지만 정상 외교 복구입니다. 외교의 정상화라는 키워드를 볼 수가 있을 텐데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정부 출범 직후에 G7, G20 정상회의 또 APEC 여기에 아세안 아주 다자 외교를 주도했습니다. 이 외교의 정상화 부분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외교 분야에서는 국익을 중심으로 한 실용 외교가 빛을 발한 이제 반년이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 다자 외교를 주도하면서 한미 동맹을 좀 강화했다라는 게 이제 특징적이다라고 이제 꼽을 수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G7 정상회의를 참석을 시작으로 해서 유엔 총회, 아세안 회의, 경주 APEC 그리고 G20 회의까지 5차례 이 국제회의를 연이어 모습을 드러내면서 외교의 정상화를 선언했는데요. 특히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유엔 이제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사상 최초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크게 끌어올린 상징적인 장면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후에 불과 몇 주 되지 않았어요. 불과 몇 주 만에 지금 우리가 열렸던 이른바 이제 APEC. 경주 정상회의 역시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면서 글로벌 리더들의 국가에 대한 국가로서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가운데 최대 난제를 꼽으라고 하면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인데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상호 존중의 원칙 아래 타결하면서 실질적인 경제 외교의 성과를 좀 이끌어낸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한중, 한미 각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중 관계에서는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 이제 안정적인 복원에 성공했고요. 한일 관계에서도 미래 지향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라는데 특히 이후에도 이제 아프리카, 중동과 같은 글로벌 사우스 외교에서도 외교력을 강화하면서 외교의 스펙트럼을 한층 더 넓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대통령 3실장 중에서 이 외교 안보 분야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자, 외교 안보 분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간의 행보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뭐 흔들렸던 외교 안보 정책도 정상화하는 데 이제 집중했는데요.
대통령실의를 한미 동맹의 어떤 르네상스의 문을 열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아마 지난달에 있었던 공동 팩트시트 11월 14일에 있었죠. 이를 통해서 무너졌던 경제, 통상 어떤 협력의 축이 복원된 게 가장 큰 이 성과로 이제 꼽을 수 있는데요. 고율의 관세로 촉발됐던 이제 양국 간 무역 갈등을 해소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도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 안보 분야에서도 성과가 이어졌죠. 미국이 확고한 어떤 방위구약 체계의 제약인과 더불어서 전시전자권의 어떤 회복 추진, 또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지지 확보 등과 같이 우리 수건 사업이면서도 이제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던 한반도 억지력 강화 조치가 좀 가시화됐다라는 점도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지지 속에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나 핵연료 농축과 이제 재처리 권한의 확대 등은 가장 큰 오래된 이제 해묵은 과제를 풀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내외의 신의 평가,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이재명 정부는 이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외교 네트워크를 복원하면서 아마 이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의 어떤 토대를 마련했던 지난 6개월이었습니다. 네. 경제 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쪽에서는 역시 김용범 정책실장이 나서서 브리핑을 했었는데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경제 관련한 4가지 지표가 모두 극복됐다, 성장했다. 주식, 심리, 실물 경제, 그리고 분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소장님이 4가지의 경제 지표가 모두 빠르게 회복됐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제 경제 엔진, 그동안 이제 식어왔던 경제 엔진이 다시 켜지긴 시기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용범 정책실장은 특히 경제 심리, 주식 시장, 실물 경제, 그리고 분배라는 이런 4가지 지표에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4가지가 동시에 개선됐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우리 경제 회복세가 어떤 단순한 일시적인 어떤 숫자의 이 가시화가 아니라 구조적인 반등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기대감을 낳고 있는데요. 먼저 경제 심리를 보게 되면 소비자와 이제 기업 심리 지수가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회복 흐름이 이제 확연히 나타나고 있고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거쳤던 이제 초반과는 달리 지금 보면 소비와 투자 심리가 이제 빠르게 정상화된 것이 특징적이고 주식 시장이 가장 먼저 이제 환호하고 있는데요. 아마 주주 강화 정책과 여러 가지 관세 협상 타결 등이 맞물리다 보니까 코스피는 뭐 4,200선까지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실물 경제에서도 이제 내수와 수출이 나란히 기여하는 이른바 쌍끌이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침대됐던 내수는 소비 쿠폰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인해서 반등하고 있고 수출도 연간 7천억 달러 돌파를 가시권에 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분배 지표 역시 고용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확대로 개선 흐름이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재정과 조세 정책의 정상화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이제 이 신속한 추경을 편성해서 경기의 하방을 막았고요. 경기가 회복되면서 재정 여력을 보충하는 이른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무분별한 이제 감세를 바로잡아서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법인세라든가 증권거래세를 정상화한 것도 안정적 재정 운영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지금 이야기했던 부분들 외교, 안보, 경제, 내수 다 집약된 한 가지의 이번투와 성과를 꼽으라면 역시 한미 관세 협상일 것 될 것 같아요. 많은 국민분들도 아마 인터뷰를 하면 한 가지를 뽑아라 하면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렇게 답하실 것도 같은데 내년에는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야 되죠. 미국에서도 어떤 요구가 올 것이고 우리도 심사도 해야 될 게고 내년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은 그동안 이제 EU나 일본보다 이제 후속 협상이 좀 지연되면서 우려가 컸었습니다만 오히려 결과만을 놓고 보면 상대국보다 잘했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국 중심의 확고한 원칙과 우리 제조업의 어떤 경쟁력 덕분에 관세 협상 타결이라는 극적인 어떤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 더 복잡한 이 박정씨를 좀 풀어야 되는데요. 시작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과의 미래관계 협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특히 지금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대규모 투자와 조선업협력과 같은 펀드가 이제 실제 운영 방식과 일정을 확정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좀 최소화하는 정교한 설계가 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또 부차적으로 연간 200억 달러라는 28조 원 상당의 현금이 빠져나가는 만큼 외환시장 안정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세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이 언제 바뀔지 모른다라는 거, 이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오래 경험했습니다. 정말 미국의 관세 정책이라는 게 미국의 정치 일정 또 국내 여론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제 수출 시장 다변화와 더불어서 고부가가치 중심의 기술력 중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과제를 또 안게 됐고요. 특히나 반도체, 의약품은 아직 관세가 부과되기 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관세 이슈가 부각될 수 있는 만큼 품목별 대응 전략을 짜는 것도 내년으로 이제 2월 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사이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K 컨텐츠와 K 컬처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캐대언의 전 세계적인 선풍적인 인기도 맞물려 있었거든요. 이 K 문화 선도, 이 K 컨텐츠하고 또 생명 존중 관련한 정책들도 있었거든요. 이 내용도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이제 건강을 준수하면서도 이른바 우리나라의 문화를 해외로 이제 전파하는 K컬처가 국가 전략 산업으로 이제 집중도 키우겠다라는 게 정부의 보관입니다. 먼저 이제 생명 존중 측면에서 보면 2년 넘게 이어져 왔던 이른바 이제 의정 갈등을 네. 일단락시켰습니다. 국민 불안이 컸었는데요. 이 의정 갈등을 정상화했고요. 또 지역의 필수 의료를 강화하는 틀을 마련했다라는 게 가장 큰 성과이고, 특히 총리실 산하에는 행정부 자살 예방 대책 추진 본부가 설치가 돼서 자살 예방을 국가 차원의 어젠다로 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는데요. 산업안전 투자가 노사 모두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여기다 문화 측면에서는 워낙에 올해 성과가 컸습니다. 그렇죠. 방한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연간 약 3천만 명 관광객 시대를 목표로 지시했는데요. 올해 전 세계를 강타했던 K 애니메이션, 이른바 K 데몬 헌터스 효과로 인해서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이 네. 연간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세계 5대 박물관이 박물관으로 됐죠. 네. 이제 네. 발돋움하는 어떤 발판이 됐는데요. 어쨌든 이를 위해서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출범돼서 K컬처를 단순한 한류를 넘어서 국가 전략 산업으로 이제 육성하겠다라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가장 첫 번째는 이 AI, 인공지능, 그리고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것이 이제 있었지 않았습니까? 6개월간의 성과 중에서 이 AI 관련한 정책들, 과학기술 정책들도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 기간 동안 이제 젠스낭 총재를 비롯한 네. 3인의 이제 맥주회동으로 네, 너무나 깐부 많이 회동이죠. 맞습니다.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과학기술 정책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확보하겠다. 특히나 AI 대전환을 위한 기반 구축에 주력했다라는 점을 들 수 있고요. 먼저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30년 만에 지금 연구자 기반 성과 예산제를 폐지한 것입니다. 연구자들이 단기 성과나 이제 경쟁에서 좀 벗어나서 국가 전략 R&D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겠다라는 게 가장 큰 그림이고요. 특히 AI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업이 아마 우리나라가 이제 AI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한 어떤 초석을 마련했는데요. 블록렉과는 이제 자본관에 대해서 글로벌 이제 재생에너지 AI 협력하기로 했고요. 또 이제 오픈 AI, 엔비디아, 소프트뱅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죠. 또 이제 이 현대차, 엔비디아 협력 등 굵직굵직한 협력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 한국의 AI 3대 강국의 도약의 틀을 마련했다라는 데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제 AI 관련 고급 인력 11,000여 명 양성과 함께 고성능 GPU, 엔비디아의 칩 26만 장을 확보하고 있죠. 그래서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의 AI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다라는 구성인데 여기에 총 7조 5천억 원의 재정이 투입이 됩니다. 네. 특히 국가과학자 제도가 신설되는데요. 정부가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기 해당 제도에 이제 선정되게 되면 이렇게 세계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춘 과학자에게는 매년 1억 원의 장기적인 연구비 지원과 더불어서 연구 환경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예. 여기다 이제 AI 기본 사회 비전을 제시하면서 AI가 복지뿐 아니라 고용, 세금, 신약 심사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이제 국민 체감형 AI 혁신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기자간담회여가지고 대통령실이 출입 기자들로부터 6개월간의 이재명 정부 성과를 한번 꼽아봤거든요. 제가 표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대통령실이 뽑았던 가장 잘한 1위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있었고, 저는 2위나 3위쯤에 저 4,200 돌파가 있을 줄 알았는데 코스피 4,200 돌파는 5위였습니다.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뽑은 겁니다. AI 3대 강국은 6위였었고 소비 쿠폰들은 10위에 내수 경기 활성화로 포함이 돼 있었다. 또 이렇게 대통령실의 투표 뽑은 리스트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이번 주부터입니다. 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종의 업무 보고를 시작하는데, 소장님, 세종, 서울, 부산 직접 대통령이 발로 뛰면서 이 순회를 하면서 또 이걸 또 방송까지 국민 보고대회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이것도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사실 대통령 업무 보고가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이번 주부터 부처별 이제 업무 보고가 전면 공개되는 방식으로 국민들 앞에 이제 생중계되는데요. 이번 전면 공개형 업무 보고는 단순한 어떤 연례 행사가 아니라 국정 운영 방식의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다라는 이제 상징성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우선 참여 결정 과정이 투명해지면서 국민의 알 권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엔 사실은 결과만 공개했던 걸 감안하게 되면 이번에는 뭐 부처 간 뭐 토론부터 이제 쟁점에 대한 조율 과정까지 날 것 그대로 이제 이 생중계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각 부처의 업무 보고가 사실상 국정 2년 차의 개혁 핵심 로드의 예고판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선언한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에 맞춰서 민생 경제 회복과 구조 개혁 그리고 산업과 외교 안보 등 주요 분야의 방향성이 공개적으로 조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세 번째, 이번 생중계는 공직사회에도 분명한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성과와 한계를 모두 이제 공개하는 만큼 부처 간 긴장감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다가 정부의 어떤 정책 추진력을 높이는 압박과 어떤 동기부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